노아룡의 팩트체크 첫 유튜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김천 지역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방송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7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중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나설 여러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 권한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출마 후보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면면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캐캐묵은 인연의 연결고리를 얽히설키 엮어내어 선거에 임하는 방식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책적 비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정책 대결로 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 내기식 음해성 발언이나 행동으로 네거티브를 일삼는 행위가 행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김천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송원석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린 여러 후보 측에서 온갖 음해성 네거티브를 생산하여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컷오프 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사실상 이 소문의 발원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힘있는 자에게 기대어 공천 구걸이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천 시민들을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든 위에서 내리 꽂으면 다 될 것이라는 이른바 주목세계의 불량배의 행포와 같은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송원석 의원이 컷오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책임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송원석 의원에게 맡겨진 직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공약개발본부장이 뭐하는 자리이냐면 한마디로 국민의힘 핵심 브레인이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맡긴 사람을 컷오프한다?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말고 장관 자리로 간다는 식으로 소문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을 왜 못합니까? 국회의원 하면서도 얼마든지
장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장관하면 우리 김천에 좋으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천에서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장관하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박정수 의원이라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박정수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준 김천 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한국당에서 새정치 국민회의로 당직을 옮겨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6개월가량 현 외교부의 전신인 외교통상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송원석 위원이 장관을 가더라도 그만큼 국회의원 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송원석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또 지금까지 여야 협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치고는 주호영, 권성동,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수석 부대표 역할을 할 정도이면 중앙부대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 감각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정책조정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 크고 얼마 전까지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 정부의 내년 예산을 최종 협상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사실상 예결위 위원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과 청와대,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면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제22대 총선 압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은 사람을 감히 컷오프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첫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